안녕하세요. 우만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결혼식 앞두고 만난 약혼남의 친구들을 보고서 파혼을 결정했습니다. 란 내용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식을 앞둔 신부였습니다. 제가 33살이 되도록 결혼도 안 하고 무량태수처럼 있자 저희 부모님이 애 같아서 만나라고 성화를 해서 만난 사람이 지금 파혼을 결심하게 된 남친입니다. 요즘 세상에 부모님이 만나라고 해서 만나고 결혼까지 결심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제가 늦둥이로 태어나서 위로 오빠 둘이 모두 결혼한 지 꽤 되었거든요. 부모님 나이도 꽤 있으시고 해서 더 나이가 들기 전에 시집 가라고 하도 애를 태우시니 그 성화에 밀려서 어쩔 수 없이 만났어요. 저의 절친 두 명도 아직 미혼이라 꽁짝이 잘 맞아서 외롭지도 않았고 직장도 짱짱하고 부모님 집에서 편히 밥 얻어먹고 차곡차곡 적금 통장 불려가며 한창 재미나게 살고 있었죠. 그래서 별로 결혼 생각은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결혼한 회사 언니들 보면 아웅다웅하고 사는 게 별로 좋아 보이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은 제가 무슨 짐짝인 것 마냥 빨리 결혼을 보내버리고 싶어 하셨습니다. 사실 전 혼자 어떻게 잘 살아볼까 하는 생각 중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나이가 많으셔서 언젠가는 누군가 돌봐드려야 하는데 솔직히 두 오빠들이 있어도 믿음이 가지 않아서 최대한 부모님의 노후를 챙겨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떡합니까? 제가 시집 가는 게 소원이라는데 노력은 해봐야죠. 사실 그동안 부모님 지인들을 통해서 소개팅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조건들은 다 좋았어요. 그 중에 만난 사람 중에 한 명이 지금의 남친이었습니다. 남친은 나이가 저보다 한 살이 어렸는데 사형제 중에 막내였어요. 한 6개월 정도 가까이 사귀다가 자연스럽게 결혼말이 오고 갔습니다. 이미 양가 부모님께서는 결혼을 서두르는 터라서 결혼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이 되는 듯 했습니다. 상견례도 마치고 결혼식 날짜가 잡히자 남친이 계모임 하는 곳에 저를 데리고 갔어요. 계원이 모두 12명이라고 했는데 계속 참석하는 숫자는 10명 정도 되어 보였어요. 주로 회사 내 같은 기수들끼리 하는 계모임이었습니다. 결혼한 계원은 부부가 함께 참석하는 모임이었죠. 그래서 조금 기대가 되었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공기업이라서 계원들과 친하게 지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평생 함께 할 수도 있는 분들에게 첫인사는 자리라서 나름 신경 써서 단정하게 차려입고 남친 따라갔습니다. 다들 미리 와서 저희네 커플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부부가 동반으로 오시는 분이 많아서 놀랐습니다. 결혼을 다들 많이 하셨더라고요. 반갑게들 맞이해 주시고 분위기도 화기애애하니 보기 좋았어요. 여자들끼리도 통성명하고 결혼 축하도 미리 받고 저희 커플이 그날 모임의 중심이 되었었죠. 식사를 마치고 2차를 호프집으로 이동했어요. 2차부터가 이 계모임의 시작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총무인 듯한 분이 오늘의 주인공이라면서 절대 빠지지 말고 끝까지 가셔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저는 그냥 멋모르고 네 하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남친은 오늘은 처음 인사하는 거니까 봐달라고 개혼분들에게 말을 해서 도대체 몇 차까지 가길래 그러나 하고 옆에 있는 개혼의 와이프 한 분께 물어봤습니다. 그러더니 적당히 2차 중간에 빠져나가라고 하더라고요. 나를 세고 술을 마신다고 하면서 적당히 눈치 봐서 조용히 가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가실 때 저랑 함께 가자고 약속했었네요. 결혼할 남친 계모임에 처음 신고식 하는 자리에서 눈치 없이 분위기 깨고 싶지 않았고 적당히 분위기를 맞춰주려고 했습니다. 저희 커플을 가운데 앉혀두고 어떻게 만났는지, 학교는 어디 나왔는지, 결혼은 정말 하는 것 맞냐고 등등 농담 섞여가며 재미나게 질문들을 해주고 받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어느새 소맥이 2바퀴 돌았는지
술에 약한 남친은 얼큰 취해 있는 듯 했어요. 남친은 맥주 500cc 반 잔만 마셔도 취해서 쓰러져 자는 사람인데도 그걸 알면서도 개원 친구분들이 결혼 앞두고 축하주는 마셔야 한다면서 자꾸 권해서 소맥을 컵 2잔이나 마시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친이 꽤 걱정이 되었었죠. 저는 원체 술에 강해서 웬만해선 잘 취하지 않습니다. 그쯤 되자 돌아다 보니 함께 분위기 봐서 빠져나가자던 개원 와이프분은 어느새 이미 가고 없었어요. 대충 남자들끼리 술 마시라 하고 가는 분위기 같았습니다. 그래서 남친이 술이 약해서 이만 함께 가봐야겠다고 말하고 일어날 참인데 총무란 분이랑 해서 모두들 극구 안 된다며 오늘 누구를 위한 자리인데 주인공이 벌써 빠지자며 안고 없는 찐빵꼴이라면서 분위기 망치지 말고 끝까지 가두셔야 한다고 손사래를 치더라고요. 남친은 이미 술에 취해 있는 것 같아서 놔두고 혼자 일어나기도 참 애매했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하고 일단 가는 데까지 가보자는 심산으로 있다가 적당한 때를 봐서 남친을 데리고 가야겠다는 생각만 들었네요. 그래서 계속해서 부어라 마셔라 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마시는 척하면서 몰래 술을 다른 잔에 버려가며 버텼습니다. 그러더니 기원 중에 한 분이 농담도 섞어가며 분위기를 주도해 가는 듯 했는데 갑자기 저한테 남친이 결혼할 여자라며 신고한 게 이번이 3번째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분은 나이도 어리고 정말 이뻤는데 왜 3번째 분은 영 아니라며 남친에게 그동안 솔로로 오랫동안 있더니 여자 보는 눈이 떨어졌는 것 아니냐고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은 순간 놀랐어요. 개모임에 처음 인사로 온 결혼할 친구 약혼녀한테 할 소리가 아니지 않나요? 아무리 술이 거나해져서 우스갯소리 한다 쳐도 조금 불쾌하더군요. 그러면서 남친의 연애사를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리얼하게 늘어놓는데 거기에 있는 개원들이 하하 웃으면서 맞장구 쳐주면서 제가 남친 만나기 전에 남자를 몇 번 만나느냐, 어느 성까지 갔었느냐는 등 아주 디테일하게 취조하듯이 질문을 해대는 거였어요. 술이 얼큰 들어가면 다 개망나니가 되는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있어서는 좋은 꼴 못 보겠다 싶어서 남친에게 가자고 정신 차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보고서 동물원에 원숭이 보듯이 저것 보라면서 토라져서 간다고 하면서 자기네들끼리 테이블을 치면서 박장대소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제 신경이 날카로워지더군요. 아무리 술이 취했어도 처음 본 사람한테 이렇게 무례하게 하다뇨. 기분이 팍 상했지만 일단 꼭 참고 이 자리에서 벗어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남친 회사 동료 친구들인데 참자고 했죠. 처음엔 불쾌했어도 재밌게 웃자고 한 얘기인데 하고는 어느 정도 받아주려고 했었는데 점점 그 정도가 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술이 취한 사람들끼리 알아서 놀라하고 지금 일어날 때라고 생각하고 가려고 둘러봤더니 이미 다른 와이프들은 가고 없었습니다. 남친이 술에 취해서 반수면 상태인데 두고 갈 수가 없어서 제가 부축하다시피 하고 이렇게 세우니까 그걸 도와주지는 않고서 계속 웃으면서 힘도 장사라면서 남친이 결혼하게 되면 맥도 못 추겠다고 큰일이다고 농을 하면서 자기네들끼리 낄낄거리면서 큰 소리로 다 들리게 떠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개원 중에 한 사람이 아이고 얼굴은 못생겼는데 힘은 장사네 카카 라고 했어요. 갑자기 스템이 솟구치는 것 같았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 소리를 듣자마자 남친을 부축해 가고 있다가 냅다 던져버리고 뒤돌아봤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말이 바로 얼굴 못생겼다 란 말인데 너 오늘 잘 만났다 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떤 새끼냐? 이제 금방 입 놀린 놈 했더니 순간 멈칫하더니 다시 난데요? 왜요?
하며 재밌다는 듯이 손 들면서 일어나더라고요. 저는 테이블에 있는 물컵과 먹다 남은 맥주잔을 들고 가서 냅다 부어버렸습니다. 이 개뼈따구야. 술 좀 깨라. 그리고 술이 취해서 제대로 분간도 못하는 남친 사진을 찍어서 남친 어머니에게 보내서 개 망나니 아들 여기 있으니 챙겨가세요 하고 문자 보냈습니다. 예상 밖이라는 듯 농담으로 한 건데 너무한 것 아니냐며 자기네들끼리 툴툴거리더라고요. 그래서 호프집 사장한테 500cc 여러 잔과 얼음을 왕창 갖다 달라고 했습니다. 열불나서 한잔 해야겠다고요. 그리고 개 뺐다구더라. 이것도 기념인데 사진 한번 박자 하고 남친 포함해서 너저분하게 술 취해 있는 모습을 마구 찍어댔습니다. 갑자기 돌변한 제 태도에 어리벙벙한 상태로 쳐다보더라고요. 술 깨라고 얼음 섞은 맥주잔 3개를 다 부어 제꼈습니다. 그리고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이 개 망난이더라. 그래, 생긴 대로 해주니까 좋으냐? 니네들 각오해라. 내일까지 내 기분이 안 풀어지면 니네 회사 게시판 폭발시킬 테니까 각오해. 하고 나와버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와도 조금도 후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늦은 시간까지 주무시지 않으셨는지 제가 보낸 메시지를 받으신 남친 어머니가 전화를 여러 통을 하셨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날 토요일 아침에 일어나서 어제 있었던 일을 되짚어봤지만 화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처음 인사하는 동료 친구의 약혼녀에게 그렇게 무례하게 할 수 있는지, 그 회사의 문화 자체가 수준 낮은 건지, 아니면 남친이 자기랑 결혼하기 싫어서 일부러 쇼하는 건지 의문이더군요. 토요일 하루가 다 지나가는데도 누구 하나 저한테 사과하는 문자 한 통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친한테 전화했습니다. 대리를 불러서 왔는지 남친 어머니가 데리고 왔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때까지 퍼 자고 있더라고요. 어제 일은 하나도 생각 안 난다면서 아마도 친구들이 농담 삼아 그랬겠지 하면서 넌 참 이상하더라. 못생겼다고 하면 어째서? 네가 스스로 못생겼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되지. 무슨 자격지심에 피의식까지. 피곤하네 라고 했습니다. 그래? 너도 알고 보면 그물에 그나물이니 똑같은 놈들이네. 망나니 같은 네 친구들 보니까 앞날이 훤하다. 니도 결국 개 망나니 새끼였어. 지금이라도 내가 알게 돼서 다행이네. 이래서 결혼은 서두르는 게 아니야.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네. 그래, 잘 처먹고 잘 살아라. 앞으로 네 볼 일 없다.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미안하다고 연락도 오지 않더군요. 인성이 저렇게 똥같이 처먹었으니 회사 동료 친구란 것들도 되먹지 않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는 여차여차해서 파혼한다고 했습니다. 다시는 결혼말 꺼내지 말라고도 했습니다. 그 다음날에도 아무도 사과 전화를 한 사람이 없더군요. 그리고 그 다음날 월요일 오전에 제 예상대로 남친 회사 지점 홈페이지로 폭파시켰습니다. 이런 똥같은 사원들을 둔 똥같은 회사, 이런 기업 문화가 부끄럽지도 않느냐? 눈이 있고 귀가 있다면 각성해라 라는 문구로 시작해서 여자 외모 비하 발언을 서슴지 않는 똥같은 회사에 기업 문화의 실태를 고발한다 는 문구로 해서 술 취해서 해롱한 상태의 남친과 망나니들 친구들 사진을 사건을 개요와 함께 올렸습니다. 한참이 되니 내 전화에도 불이 났는데 절대 받지 않았습니다. 저희 엄마한테도 전화 받지 말라고 했고 당분간 모른 척 하라고 했습니다. 저녁에 집에 남친이랑 개모임 기수 친구들이 함께 왔습니다. 미안하다고 술김에 실수했다고 했어요. 그래? 당신네들 술김에 실수한 걸 가지고 홈페이지에 글 올렸다고? 돌아서 욕할 사람이네. 어디다 술 먹은 핑계를 대시는 거죠? 지점장 모시고 오세요. 당신네들
혼낼 수 있는 사람 모시고 오라고요. 하고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잘못했다며 자기가 그렇게까지 마음이 상해 있는 줄 헤아리지 못했다며 용서해달라고 하더군요. 내 입만 아프니 너네 최고 책임자가 와서 사원교육 잘 시키겠다는 말을 직접 들어야겠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정말 우습게도 지점장은 끝까지 와서 사과하지 않더군요. 보수적인 답답한 기업에서 지점장이 직접 와서 사과할 리는 없죠. 그 일로 오히려 저는 진상짓하는 남친의 약혼녀로 회사에 널리 알려진 모양입니다. 썩어빠진 회사의 기업 문화가 윗대가리가 잘못되니 아랫물도 따라 썩는 것 아니겠어요? 기껏 부장인지 누군지 그냥 형식적으로 찾아왔더라고요. 말하지 않아도 비디오였습니다. 못생겨서 못생겼다고 한 걸 가지고 게시판을 불나게 했다고 얼마나 욕을 하는지 뻔했습니다. 남친은 얼마나 회사에서 상사들한테 여친 하나 제대로 못 잡아서 이런 불상사를 냈냐고 혼쭐 났겠죠. 이 정도면 됐다 싶어 못 이긴 척 게시판에 글을 내렸습니다. 안 됐다 남친아. 그러게 말을 잘 했어야지. 자격지심이니 피해의식이니 앞으로 입맛에 맞는 여친 만나면 말 이쁘게 해라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여기까지가 결혼할 뻔한 남친과 파혼한 스토리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사연 제보도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